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여러 물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들이죠. 뭐 사람이나 아니면 우주나 은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이루는 물질들, 뭐 탄소, 수소 뭐 등등등, 뭐 가스라던가 먼지라던가 그런 것들 모두 다. 자, 그런 애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보통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우주 공간에서 얘네들이 거의 전부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만 우주 공간을 살펴보게 되면 얘의 비율은 굉장히 낮은 비율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얘가 낮다면 다른 물질들, 어떤 물질들로 채워져 있느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빛을 내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빛을 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자, 빛을 내진 않지만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얘는 질량이 있어요. 질량을 갖는 애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 암흑 물질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가 존재한다는 현상들, 그 증거 현상들은 이 아래쪽에서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은하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암흑 에너지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이렇게 봤을 때 현재에는 이제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더 많은 양,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력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 초기에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서로 뭉쳐야 돼요. 얘네들이 뭉치기 위해서는 보통 물질들, 이렇게 낮은 밀도로 갖는 보통 물질들 사이에서 중력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별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더 강한 중력을 보일 수 있는 이 암흑 물질들이 바로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를 뭉치게 하는데, 형성하게 하는데 강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 초기와 별의 은하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암흑 물질의 특징이다. 이 중력적인 방법, 중력 현상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을 알아내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래쪽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암흑에너지.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빈 공간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암흑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의 크기 아니면 방향성. 이 방향성은 중력에 반대되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력은 물질과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 인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암흑 에너지는 뻗어져 나가는 방향, 서로 밀어내는 방향인 청력에 해당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인 가속 팽창 우주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팽창을 가속시키는 성분이 된다. 주요 에너지원이 된다. 그리고 빈 공간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이것도 조금 더 아래쪽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는 이제 암흑 물질을 조금 더 보충을 할 건데 이 암흑 물질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중력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얘가 존재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확인 방법이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와 곡선. 자, 중심 핵이 있고요. 은하 중에서 나선 은하는 중심 핵이 있고 나선 팔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고 있죠. 이 중심 핵에 많은 물질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중심 핵에 가까울수록 나선팔이 더 강하게 회전하는 속도가 더 세고 그 다음에 강하게 뭉쳐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회전 속도가 중심에서 멀어지든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여기 있어. 자,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중심부에 존재하는 혹은 나선팔들에 존재하는 그 보통 물질들로만 중력이 작용해서 얘네들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들이 있게 되고 그 암흑 물질들 또한 중력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나선팔과 나선팔들 사이사이에 다 존재하겠죠.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이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존재할 것이다.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외부 은하를 측정하는 방법인 중력 렌즈 현상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뒤쪽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 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뒤쪽 별에서부터 이 별빛이 올 때 우리가 관측할 때 조금 별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렌즈 현상처럼 조금 볼록하게 확대돼서 굴절돼서 그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별의 중력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들이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뒤에 있는 별의 별빛이 더 굴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의 증거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은하들이 여러 개가 모인 걸 은하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은하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은하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울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은하단, 그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 내에서 아무리 뭐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않고 그 은하단에 묶여 있다는 얘기.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는 그 중심점으로 혹은 이제 그 은하단 내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암흑 물질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지금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측한 것은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나선 팔일수록 이제 중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회전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하게 간다라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더라도 암흑 물질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그래프의 내용이다. 첫 번째 내용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암흑 물질을 내가 증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암흑 에너지는 우주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그리고 중력의 반대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청력으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우주 공간이 이제 팽창을 할 때에 감속하는 게 아니라 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주 초기에는요, 물질들이 서로 작은 우주 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력이 더 컸기 때문에 조금 더 감속되는 모습으로 팽창을 하다가 지금 현재에 와서 갑자기 가속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점점 팽창이 되게 됨으로써 밀도가 줄어들게 되죠. 물질들 사이에 밀도가 줄어드니까 당기는 힘이 동일하더라도 이제 좀 멀어져가지고 당기는 게 좀 줄어들게 돼요. 효과가 줄어들게 돼요. 그것에 반해서 이제 우주 빈 공간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암흑 에너지들은 뭐 상관없죠. 빈 공간이기 때문에 뭐 물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력을 현재의 암흑 에너지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더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우주가 현재에는 더 가속 팽창하게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 우주론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팽창시키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역할들 얘기합니다. 이 역할들은 위에서 얘기한 것들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암흑 물질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창기 때에 우주나 별, 은하를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암흑 에너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중력의 반대인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결과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하시고 문제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팽창 우주의 모형이고요. 여기에서 우주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물질,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그리고 Y축에서는 밀도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자, 현재 값으로 한번 보게 되면 현재 값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밀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 놈이 바로 암흑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요 A라고 하는 애가 바로 암흑 물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보통 물질이 되겠죠. B가 보통 물질.
물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주를 가게 되는 거죠. 기억 A는 암흑 물질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 점점점 팽창하게 됨으로써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빈 공간에서 암흑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총량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밀도가 일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총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것으로 알 수 있겠네요. 자, 디귿 보충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율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감소한다.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